일단 오늘 요 얘기부터 시작하면 좋을 것 같은데 조국이 드디어 이제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왔습니다. 사실은 이 뉴스가 네네. 진짜 큰 뉴스인데 완전 묻혔잖아요 지금. 그렇죠. 네. 사실 조국이 이게 한 5년 걸렸나요? 이번에 다 나오는데. 그렇죠. 19년도부터 시작된 얘기니까 네네. 5년 됐네. 엄청나게 오래 네, 걸렸습니다. 19년 가을부터 시작됐잖아요. 와, 5년 만에 드디어 이제 그 조국의 대법원이 이제 확정 판결이 나와가지고 드디어 징역 2년이 확정이 됐습니다. 네. 근데 이게 그 바로 구속은 시키지 않는 것 같더라고요. 뭐 하루 정도 뭐 시간을 좀 주는 예, 느낌이던데요. 뭐 그런가 봐요. 예. 네. 근데 뭐 어쨌거나 조국이 이렇게 징역이 확정이 됨으로써 대권 출마 길은 당연히 막혔고, 근데 기가 막히게도 조국혁신당이 12석을 가지고 있는데 이게 비례당이다 보니까 뭐 의석수는 그대로 또 유지가 됩니다. 그렇죠. 예. 승계를 하니까. 네, 13번이 이제 승계하게 되는데 백선이라고 하는 분이 13번이었다고 하더라고요. 처음 들어보는 분인데, 그래서 백선이 이분이 이제 그 이어받게 되고, 그다음에 당 대표직은 김선민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어받게 된다. 뭐 이런 지금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약간 그러면 뭐 조국 사태가 이렇게 좀 결론이 지어지게 되는 건데, 기대했던 바는 요 결과를 통해서 그래도 뭔가 좀 여론이 살짝 이제 뒤집히지 않을까 싶었는데, 오늘 있었던 빅 이벤트를 통해 가지고 다 묻힌 좀 느낌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도 네. 이제 이 의미를 좀 생각을 해보면 네. 조국 당이 당수가 없는 상태에서 12명만 밖에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 12명이 적지 않아요. 그렇죠. 전체 의석수의 4% 아닙니까? 그러면 이걸 어떻게든 활용할 수 있는 사람이 생길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냥 예상컨대 네네. 뭐 예를 들어서 김경수 뭐 전 지사라든지 이런 분이 어디에서 정치를 할 거냐. 조기 대선을 실제로 한다고 했을 경우에 과연 민주당 안에서 이재명과 그냥 소위 말하는 맞다이로 1대1로 경쟁을 해서 될 가능성은 없잖아요. 근데 민주당에서 고민이 이재명 대표 결국은 2심 하나라도 나온단 말입니다. 중간에. 그렇죠. 그렇죠. 그랬을 때 여론. 그다음에 설령 당선된다 하더라도 재판이 진행되느냐 여부 이거 굉장히 불안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재명 이외에 이재명을 대신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식으로 출마는 같이 할 가능성이 커요. 그래서 막판에 단일화를 한다거나 이런 거를 할 가능성이 높고 네네. 그렇다면 플랫폼으로 쓸 수 있는 당이 된단 말이에요. 이 당이 플랫폼으로. 색깔도 비슷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문재인 쪽이니까. 네네. 저는 이 당이 엄청 커질 수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조국이 뭐 이렇게 당 대표가 날아갔으니 그냥 뭐 이렇게 비실비실할 것 같은데 나중에 또 중요한 역할을 할 수도 있다고 그러니까 보시네요. 친문 플랫폼이 될 가능성이 크단 말이에요. 네, 그런 그런 상황으로 조국이 비켜주고 어차피 네네. 상처 많은 조국이 비켜줘서 오히려 깨끗해졌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조국이 그래도 대선 출마를 해줘야 표를 갈라먹고 보수한테 좋은 거 아니냐라고 해석하시는 분들인데 역으로 생각해요. 조국이 이재명을 밀어서 대통령 된다면 자기 사면복권 받을 생각을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를 밀 거라고요. 조국혁신당이 그렇게 이재명을. 봤어야죠. 오늘 대법원 판결 안 났다 하더라도 네네. 그 출마라는 게 아니라 밀어줄 거란 말입니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야 된다. 저는. 그래서 이거는 잘 된 거다. 괜찮지 않아요? 그러네요. 좀 어디서도 듣지 못했던. 아니, 그렇잖아요. 조국 네. 입장에서 그렇잖아요. 자기가 들어갈 거가 거의 확실한데 그렇죠. 굳이 이재명이 설령 당선되더라도 도움을 주면서 당선시켜야 뭘 그래도 받지. 그렇죠, 그렇죠. 서로 막 싸움하면서 당선되더라도 사면복권 안 시켜줄 거 아니야. 그렇죠. 싸우게 되면 안 사면복권을 시켜주죠. 뒤로 조건으로 해서 내가 여기 손들어주고 민주 뭐 연합 후보 뭐 이러면서 갈 거 아닙니까? 그럴 가능성이 컸어요. 그러네요. 그럼요. 권력이 그런 겁니다. 그러네요. 그런 맥락에서 저희가 일단 조국의 대법원 판결을 또 그렇게 또 볼 수 있는. 그렇죠. 그리고 김경수도 지금 이제 한국에 들어온 걸로 알고 예, 있는데 들어오셨어요. 앞으로 좀 어떤 포지션을 갈지도 한번 좀 봐야겠네요. 김경수도. 분명히 출마할 겁니다. 아. 예, 아니면 누구를 손을 들어주든지 역할을 한단 말이에요. 지금 민주당의 뭐 삼김 삼총 뭐 지금 얘기 쑥 들어갔지만 그러니까요. 여러분도 이거 잘 보세요. 이 탄핵 국면이 뭐 토요일 날 예를 들어서 뭐 가결이 되든 뭐가 하든 네네. 대통령에 집중돼 있잖아요 지금. 그렇죠. 근데 이게 어떤 식으로든 일단락이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연말 연초에. 그렇죠. 그럼 그 다음에 어디로 가냐면 이제 저희 당의 내홍으로 가요. 아, 저희 당이 이제 막 안에서 오늘 많은 일들이 있었잖아요. 네, 벌써부터 내용 지금 조짐이 예. 있는데. 그러면서 뭐 한동훈 대표 거치가 어떻게 되고 뭐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네네. 그러면 그 상태에서 그럼 이재명으로 바로 가느냐? 아닙니다. 이재명 대표 재판 이슈가 분명히 나와요. 재판 이슈가. 자, 여기 윤석열 막 공격하고 어떻게 했는데 또 너는 너는 깨끗한가? 맞아, 우리가 잊고 있었지. 2심 왜 빨리 시작 안 해? 뭐 그렇죠. 이거로 가요. 100% 갑니다. 한번 보세요. 그래서 다자 대선이 될 가능성이 커요. 홍준표 시장도 나오고 누구도 나오고 저쪽에서는 또 뭐 김경수나 나오고 뭐 김동연도 나오고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그럼 예상을 대부분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이재명의 독식 구조가 아닐 수도 있네요. 그럴 수가 없어요. 이 대선 우리 저 17년도에 있었던 조기 대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네네. 그때 문재인 대통령 민주당에서 나왔지만은 우리는 누가 나왔어요? 홍준표, 안철수, 네. 유승민, 그렇죠. 다 나왔잖아요. 그렇죠. 네. 그때도 탄핵 이후에 조기 대선했었는데 그렇게 다자 구조가 됐었고 다자로 해서 40% 41%밖에 못 얻었잖아요. 문재인. 그렇죠. 문재인 그랬었죠. 그때 예. 네, 윤석열 대통령 그 전이죠, 그렇죠. 네, 그때 그렇죠. 이제 그 홍준표 후보랑 안철수 후보 합치면은 문재인 후보보다 득표가 많았습니다. 많이 나왔죠. 네. 43%인가 나왔을 거예요. 네. 야, 그래서 지금 이제 이재명 대표가 사실 이제 조국의 이 대법원 판결을 보면서 썩 그렇게 유쾌하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자기에 대한 지금 그것도 있고요. 늘 유쾌하지 않아요. 이분은 좋았다 나빴다 좋았다 나빴다 할 수밖에 없어요. 네네네. 이걸 재판 이슈를 못 털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재판 이슈를. 그러니까 만약에 정말 나라를 생각한 사람이면 네. 선언을 해줘야 돼요. 내 재판 이슈 있는 한 내가 불출마 이거 하고 내가 하겠다. 아직 뭐 나이도 있으니. 네네. 이제 60 넘었으니까. 그렇죠. 그런 게 없잖아요. 아예 그럴 기미도 보이지 않는 게 지금 이재명의 모습인데 네. 일단 조국의 입장은 나오기는 나왔습니다. 더욱 탄탄한 사람이 되어 돌아오겠다. 그럼 뭐 네. 몸을 탄탄하게 하겠다는 걸로 생각해요. 뭐 스쿼트도 하고 뭐. 그렇죠. 지난번에도 뭐 얘기했었으니까요. 운동을 열심히 하고 좀 돌아오시면 되겠고. 얼마나 더 탄탄해지겠어요. 여기서 이제 그 이재명 대표가 선거법에 대한 게 이제 또 초미의 관심사인데 지금 보니까 이게 최강욱이 썼던 꼼수를 이재명이 쓰고 있다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통지를 안 하잖아요. 이거 들어보니까 이 형사 사건은 공시 송달이 안 된대요. 직접 수령을 그러니까 등기를 받아야 되는 거야. 근데 이게 또 꼼수가 뭐냐면 변호인을 선정을 안 한대요. 변호인도 선정을 안 하고. 변호인한테 줘버리면 되니까. 그러니까 변호인도 없는 거예요 지금. 그거를 이제 또 막기 위해서 변호인을 선임을 안 하는. 안 해. 진짜. 별짓을 다 한다니까요. 근데 이거 봐요. 네네. 벌써 이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럼 이제 이 탄핵 관련해서 여러 지금 말이 많아서 뉴스의 총량이 정해져 있으니까. 그렇죠. 지금 막 이쪽에 하는데 좀만 지나봐요. 일로 간다니까요. 그러니까요. 사실 지금 많은 분들이 느끼는 게 8년 전에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그 시국도 있었지만 이게 이제 한번 좀 그거를 겪어서 그런지 지금 이제 사람들이 이재명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아무리 그래도 윤석열은 싫어도 이재명을 내가 지지할 수는 없다 이런 분위기도 되게 강하거든요. 둘 다 싫다는 거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세판 짜자는 얘기가 또 나와요. 지금은 저희가 개헌 가자 하는 말이 어불성설처럼 들리지만 네네. 뭐 성사까지는 굉장히 많은 일이 있어요. 우리나라 이 개헌하기가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작업이에요. 그렇게 만들어 버렸어요. 그렇죠. 지금 규정을 200명 넘어야 되고 국민투표 가야 되고. 하여튼 지금 이 정치 상황에서 그런데 이런 문제의식이 이제 나옵니다. 이런 대결적 대립구도로 갈 수밖에 없는 현재 헌법에 대해서 다 문제의식을 갖게 되고 설령 개헌이 안 된다 하더라도 아니 이재명 되면은 바로 재판 얘기 나올 텐데 이게 맞나? 분명히 그 얘기가 나옵니다. 그렇죠. 국민들이 굉장히 스마트하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재명 대표가 지금 마치 대통령 된 것처럼 뭐 무슨 뭐 외교관 만나고 뭐 외국의 주요 언론들 만나고 입이 뭐 찢어졌더라고요. 경제단체 만나고 만나시라고요. 만나시라고. 원래 우리 옛날에 요새는 모르지만 대학 시험 보고 나서 저희는 이제 선 지원해서 시험 보고 후 발표거든요. 그렇잖아요. 늘 발표 늦게 하고 이제 지원을 하고 시험 보면 다 된 것처럼 말하는 애들이 있어요. 그렇죠. 뭐 우리 학교라고 그래.
우리 학교는 뭐 어쩌고저쩌고. 야, 너 됐냐? 지원만 예, 했는데. 그렇죠. 지원만 했는데. 네. 흔히 이제 그런 거를 이제 그 개꿈이라 하는데. 그렇죠. 뭐 수시 이런 게 네. 없었어요 그때는. 저희 때는. 대학별 고사 이런 건가요? 아니 그건 아니고 이제 네. 그렇죠. 이제 대학 지원을 한 군데만 해. 그래서 거기 가서 학력고사는 수능하고 비슷한 걸 봐요. 거기 가서 학교에서 가서 봐. 학교에서 준비한 시험을 보는 거네요. 아니 그러니까 국가 고사인데 장소가 대학교 가서 본다고. 아 그래요? 그러니까 마치 시험 보고 나와서 된 것 같으면 우리 학교란 말이 나와요. 근데 거기 뚝 떨어졌으면 우리 학교 아닌 거잖아. 그렇죠, 그렇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정이 들어 이제 그 학교랑. 그러니까요. 우리 이재명 대표는 이제 대권에 대한 생각이 너무 깊다 보니까 정은 많이 드시긴 했는데 그건 이제 정으로 남겨놓으면 되겠고요. 네, 그건 이제 그냥 개꿈이라고 저희가 봐야 됩니다. 항상 얘기하신 것처럼 이제 그 성남시의 그 사또 정도가 되는 게 이재명 그러니까 대표다 보니까 쉽지 않아요. 이재명 대표 옆에서 전략적인 판단을 하신 분들도 분명히 이런 생각할 텐데 네네. 지금 다 된 것처럼 생각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이재명 대표는 산이 많아요. 산이 많다. 네. 윤석열 대통령의 뭐 탄핵의 문제는 탄핵의 문제고 그게 뭐 고스란히 민주당에 대한 지지나 이재명에 대한 지지로 가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게 문재인 네. 대통령이 나왔던 19대 대선 때를 말하는 거예요. 대선 탄핵 직후에 2달 만에 됐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그 열기라면 그 촛불의 열기라면 문재인 대통령이 아무리 뭐 홍준표, 안철수, 유승민 다 나와도 50은 넘겨야 돼요. 그 열기라면 41%밖에 안 나왔어요. 홍준표, 안철수 합치면은 45%. 그렇죠. 유승민까지 합치면 52%입니다. 세 분 다 어느 당이에요? 사실상 우리 그 당이잖아요, 보수당이죠. 지금, 네,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걸 생각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럼 지금 온전하게 문재인 대통령처럼 사법적인 이슈가 없는 후보도 아니고 뭐 악행이나 이런 거는 뭐 월드와이드 아닙니까? 네이션와이드라고 할게요. 전국적으로 다 알려진 분인데 이게 순수하게 그 표가 나오냐? 그럼 이 얘기해요. 네네. 아니 지난번에 0.73%인데 어떻게? 문재인 대통령도 18대 대선에 박근혜 대통령하고 3.6% 차이 나서 48% 얻었었어요. 그렇죠. 48% 얻었던 사람이 4년 만에 다시 했는데 얼마 얻었어요? 41% 얻었다니까. 그러니까 그건 비례하지 않아요. 그러니까요. 3년 동안 보여준 게 있잖아요, 이재명 대표가. 그렇죠. 많이 보여주셨죠. 저 사람 어떤 사람인지 보여줬잖아요. 막 탄핵하고 막 끝까지 가잖아요. 예산 통과된 거요. 예산 통과된 거, 감액 예산 통과되고 정부 최고 책임자처럼 행동하는 거 이런 거 다 아실 분들은 아십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그래서 많은 분들의 생각이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은 분명히 잘못됐지만 민주당이 지금까지 해왔던 그런 어떤 짓들, 진짜 뭐 예산안에 대해 가지고 뭐 검찰부터 뭐 500억 가까이 되는 예산을 다 빵원으로 만들어 버리고 이런 것들에 대해 가지고 굉장히 또 많은 분들이 동시에 그거를 분노를 하거든요. 그렇죠. 그 부분이 결코 없어지지 않고 탄핵 쭉 한 거 이번에도 봐요. 막 저 중앙지검장 탄핵 이제 그 이후에 이제 뭐 장관들 계속 다 탄핵시키죠. 그렇죠. 지금 장관이 없어요. 정부가 거의 기능을 못해 차관 정부가 돼버렸단 말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이 상태에 대한 평가를 분명히 받게 됩니다. 오버하면 안 돼요. 오버하면 안 된다. 정권 잡은 게 아닙니다. 저희 그런 면에서 이번에 조국에 대한 기사의 댓글을 좀 가져와 봤는데 저희 그 사진 하나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피디님? 그 댓글을 보면은 제일 많은 공감을 받은 분이 이래요. 잘 가라. 민주투사 흉내 내느라 고생했다. 이러고요. 그 다음 거는 이재명도 빨리 재판받고 꺼지길. 겉으로는 공정한 척하면서 지 자식들은 수능 불공정의 사다리에 오르게 한 이중성. 잘 가거라. 이런 어떤 반응이 진짜 압도적이거든요. 그렇죠. 이게 나옵니다. 지금은 이제 저희 쪽으로 저희가 어쩔 수 없이 뭐 지금은 뭐 죄송한 마음으로 이렇게 있지만 이게 또 정리가 되면 분명히 일로 간다는 얘기를 제가 말씀드렸고 이제 이게 현실화가 됐잖아요. 그렇죠. 조국 사법 리스크가 현실이 돼버렸어요. 갔단 말이에요. 갔죠. 이제 잠잘 곳이 바뀌었어요. 이재명에 대해서도 대입이 가능한 상황이 됐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거 그렇죠. 간단치 않아요. 네네. 잠잘 곳이 바뀌었다라는 게 확 와닿네요.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했잖아요. 야, 이거 탄핵이 어유 막 비상겸해갖고 조국 이거 법원이 조국 이거 대법원 판결 이거 연기시키고 파기환송하는 거 아니야? 절대 그렇지 않아요. 야, 맞아요. 대법원도 혹시 이거 좀 늦출까 걱정이 됐는데 아니, 그런 거 안 늦춥니다. 판사들이 그런 분들 아니라고 저는 믿습니다. 진짜로. 정말로. 믿어요. 이재명의 선거법 위반도 그러면은 3개월 내에 꼭 나와야 됩니다.
나오죠. 그리고 네. 위증교사도 있어요. 우리 자꾸 있는데 음. 위증교사 25일에 있었잖아요. 11월 그렇죠. 25일 진짜 한 1년 전인 것 같은데 아, 얼마 되지도 않았네요. 20일도 안 된 거를 너무 큰 사건이 중간에 많다 보니까 2심에서 뒤집힐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고 이 방송에서 말씀드렸잖아요. 그랬죠. 그리고 2심이라는 것에 대한 정의를 주진우 의원이 했잖아요. 1심에서는 여러 가지 판결에 이 가지가 나올 수 있지만 이것을 종합해 주는 것, 종합해서 정리해 주는 게 2심의 역할이다. 네네. 그냥 통과를 하는 게 아니다. 그래서 2심에서 이 1심 판결 무죄가 받아들여질 수 없는 이유에 대해서 네. 이게 대법원 판례까지 확정이 됐을 경우 문제점에 대해서 주진우 의원이 굉장히 잘 설명을 해줬어요. 위증교사 관련해서. 위증교사. 그러니까 위증교사에 대한 그 폐해에 대해서 이게 처벌이 제대로 안 될 경우에 예를 들어 형사 피고인이 증인이 될 만한 사람을 자유롭게 만날 수 있다는 것부터 시작해서 네. 위증 교사 자체 범죄가 느슨해지는 상황 이런 거를 다 얘기를 했기 때문에 2심에서까지 이걸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유죄로 번복될 가능성이 많다. 그러니까 이것도 빨리 해야 돼요. 이재명 대표는 늘 골칫거리가 있다. 그러니까 이게 결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의 뭐 가결 부결 이 여부가 이재명 대표에 대한 그거로 이어지지는 않을 거란 말씀이에요. 절대 아니에요. 네, 이재명의 근본적인 한계가 있기 때문에 아니에요. 그래서 그 말씀까지 여기가 한번 들어보고요.